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한 차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던 현대자동차와 KB금융지주는 최근 제법 큰 폭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은 최근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이들 종목군의 움직임과 역사적인 최고점을 넘어선 나스닥 시장의 향후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향후 세계 주식시장에서 큰 장이 들어설 경우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종목군은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라고 하였다. 이들 종목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6년 2월 이후로 당시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어 나아간 종목은 애플과 JP모건 체이스였다. 2016년 2월 이후 애플은 나스닥 시장의 두 번째 큰 장을 이끌어 나아가는 역할을 맡았고 JP모건 체이스는 처음으로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냈다. 2016년 2월 이후 당시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미국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세계 주식시장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 우리 시장에서도 IT 종목군을 이끌 삼성전자와 금융주를 이끌어 나아갈 KB금융지주가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완벽하다 할 정도의 준비 과정은 2018년 2월 발생한 미중 무역전쟁과 2019년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무산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난 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유동성 장세가 발생하였는데 2016년 이후에 상승 구도를 복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아주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발생하여 세계 경제를 단숨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켜 정상화의 과정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 시기 만들어냈던 상승구도는 2016년의 상승 과정에서 만들어낸 상승구도와 다소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2020년 유동성 장세에서는 경기 관련주를 IT 종목군이 아닌 자동차가 그리고 은행주가 아닌 투자은행을 전면에 내세우려 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2020년 3월 이후 세계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도요타 자동차와 골드만삭스가 10여 년 만에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이런 모습에 맞추어 우리 시장에서도 현대자동차와 미래에셋증권이 향후 흐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이런 추세적 상승 의지도 물가 상승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이를 가동할 수 없는 환경으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강력한 물가 상승세의 압박으로 미 연준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이 과정에 나스닥 시장도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된 바 있다. 물가를 제대로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된 것은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보면 치명적이었다. 당시의 세계 경제가 나스닥 시장의 추세적인 하락 과정을 고스란히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추세적인 하락 과정은 통상 2단계 하락 과정으로 최종적 저점에 도달하는데 이 과정을 세계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던 것이다.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갈 경우 세계 경제는 본격 침체 국면이 가속화되면서 이 과정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도 높았던 것이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던 나스닥 시장의 추세적 2단계 하락 과정에 진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고 2016년 이후 행보로 볼 적에 결사코 막아낼 것이라 하였다. 2022년 10월 나스닥 시장은 2단계 하락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위기로 몰렸고 이 시기 작은 반등의 기회에서 새로운 상승 기운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을 보고서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 하락세는 1단계에서 멈추었고 세계 주식시장이 안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나스닥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23년 1월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며 최근 역사적 최고점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이후 향후 세계 주식시장의 큰 장을 이끌어 나아갈 도요타 자동차와 미국의 대형금융주는 제대로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고 있다. 최근 우리 시장의 현대자동차와 KB금융지주가 한 차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것도 세계 주식시장의 이런 흐름을 따라가려는 행보로 인한 것이다. 2022년 10월 이후 일본 시장에 크게 앞서 나아가고 있는 행보가 저 PBR의 재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집단이 일본 시장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우려고 할 경우 일본 당국에 많은 요구를 하게 된다.
해당 종목군이 장기 추세적인 상승세로 유도하는 데 있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본 당국에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승 동력을 저 PBR이라는 테마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시장의 현대자동차와 KB금융지주에게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이런 상승 시도가 저 PBR로 인한 영향도 작용하였지만 주된 것은 아니다.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이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따른 동반 흐름이 주된 상승 동력이다. 물론 저 PBR이라는 테마 성향이 가파른 상승세에 일조하여 최근 조정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는 힘들다. 최근 이들 종목이 고점에서 제법 큰 폭으로 밀려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 종목은 2016년과 2020년 보여주던 모습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일본 시장과 동일한 상승 구도를 갖추기 위하여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까지 밀어붙이는 상승 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조정 국면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2023년 1월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던 나스닥 시장은 최근 역사적인 최고점을 넘어서고 있다. 2009년 3월 이후 애플을 전면에 내세운 기술주의 상승 구도는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 행보를 보여준 종목군이다. 우리 시장의 경우 이런 상승 강도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2003년 3월 이후의 대세 상승의 과정에서 강력한 추세적 행보를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다. 조선과 유화 그리고 건설업종의 소위 말하는 소흐름에 속하는 종목군들에게서 이전에는 보기 힘든 상승폭이 발생하였다. 이들 소흐름은 조선업종은 현대미포가 이끌어 나아갔고 유화와 건설은 호남석유와 대림산업이 이끌었다. 이들 종목 가운데 현대미포는 자본금이 1000억의 중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추세적 상승 과정에서 무려 130배를 넘어서는 상승폭이 발생하였다. 그 이전 어떤 대세 상승의 흐름에서도 자본금이 1000억을 넘어서는 종목에게서 발생하지 않은 놀라운 상승폭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2007년 11월 대세 상승을 마감하는 대세 하락 과정으로 시장 흐름이 전환되었고 하락 과정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대세 상승의 과정에 놀라운 상승폭이 발생한 이들 종목들 대부분은 최고점에서 8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이런 하락 과정이 발생하기 전에 소흐름의 상승 구도는 이번으로 수명을 다하였고 대부분 수십 년 동안 최고점을 뚫고 올라서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 이를 극복하고자 2009년 3월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 장세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 발생한 유동성 장세의 흐름에서 2003년 3월 이후 우리 시장의 대세 상승의 흐름을 이끈 적이 있는 상승 구도는 모두 복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세계 주식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강력한 하락 압력을 막아내기 위해 이전의 모든 상승 구도를 복원시키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 시기 소흐름을 이끌었던 종목들도 다시 상승세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유화업종을 이끈 호남석유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3월 이후 발생한 유동성 장세의 흐름에서 호남석유는 이전의 최고점을 아주 큰 폭으로 넘어섰고 동일한 흐름의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소흐름 전체를 이끈 현대미포와 소흐름에 속한 대부분 종목들은 이들 종목들의 놀라운 상승세에도 2007년 최고점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2009년 3월 이후 호남석유에게서 발생한 놀라운 재상승의 과정은 강력한 추세적 상승세 이면에 남겨져 있던 잔여 상승 여력으로 인한 것이다. 아주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보여준 경우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되어도 반전의 기회가 주어지면 잔여 상승 여력으로 일부 종목이 분출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종목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해당 종목군이 속한 상승 구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1월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점을 큰 폭으로 넘어섰고 엔비디아의 놀라운 상승 과정도 이런 잔여 상승 기류로 인한 것이다. 2021년 12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향후 적어도 수년 동안은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가능성은 없다. 나스닥 시장이 다시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나스닥 시장은 안정판의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이다. 시장 흐름이 불안하면 강한 반전 흐름이 나타나면서 세계 주식시장을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고 다시 조정 국면을 반복하여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게 될 것이다. 2023년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 아주 강한 반전 흐름이 나타나고 난 후 세계 주식 시장이 안정된 모습도 이런 역할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현재의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는 새로운 상승 구도의 가동 여부에 달려 있다. 역의 관계에 놓인 자동차와 금융주의 상승 구도가 가동될 경우 기술주에 속한 종목들은 점차 강한 하락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데 있어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승세의 전면에 나선 일본 시장이 역사적인 최고점을 뚫고 올라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의 금융주의 경우 아직 추세적 상승이지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2% 초반까지는 떨어뜨려야 하므로 이 과제도 해결해야 하는 관계로 꽤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어느 시점 매도할 것인지는 2011년 호남 석유가 최고점에서 밀려나는 과정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4월 1차 고점에 도달한 호남 석유는 제한된 하락폭에서 작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011년 8월 2차 고점에 도달하고 상승세를 마감하였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런 과정으로 상승세를 모두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